반갑습니다. EBS 내신 OT 강의고 사실 선생님이 OT를 찍으면서 정말 너네한테 전달해야 하는 정보들 그리고 꼭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어. 아무래도 너네가 내신 기간에 이 OT를 듣는 게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때문에 너네의 소중한 시간을 나도 빼앗고 싶지 않고 그리고 나 또한 사실 이 OT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선생님이 진짜 OT에서는 너희가 3학년 EBS 내신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들을 알고 가야 되고 또 어떤 걸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변형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설명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선생님의 강의 구성이나 어떤 내용들을 전달할 것까지도 마지막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혹시라도 1, 2학년 때 선생님 강의 들었던 친구들은 좀 익숙할 수는 있지만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EBS 내신의 모든 것이라는 건데 정말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넣었거든? 첫 번째는 일단 얘들아 3학년 내신의 가치를 좀 생각해 봐야 돼. 요 키워드가 사실상 좀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요 가치요. EBS 내신의 가치 첫 번째에서 이걸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2대 4대 4, 3대 3대 4 이게 도대체 뭔가 아마 내신 반영 비율이 학년별로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은 글자를 봤을 때 뭐 설명하려고 하시는지 알겠다 싶을 거예요.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게 1학년, 2학년, 3학년 여기도 1학년, 2학년, 3학년의 보편적인 내신 반영 비율입니다. 근데 얘들아 1학년, 2학년 반영 비율 이걸 떠나서 공통적인 건 뭐냐면 항상 3학년 내신 반영 비율은 40%라는 거야. 그러면 2학년과 동일하게 높거나 혹은 1, 2학년 때보다 더 높거나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보편적으로 그래요. 물론 대학마다 그 내신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학년별 내신 반영 비율이.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3학년 내신은 1학기까지밖에 반영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내신 반영 비율이 높다는 건 혹여나 너희가 만약에 나 1, 2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이 1학기 때의 3학년 내신은 너희한테 너무 중요할 수 있다는 거야.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신 반영 비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건 참고하세요. 학교마다 다 달라요. 수시 전형에서 교과가 있고 논술이 있고 종합이 있고 여러 개가 있지만 지금처럼 3학년 내신 반영 비율이 보편적으로 40%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내가 방금 선생님 그러면 지금 1, 2등급 학생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3, 4등급인데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가치는 상대적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가치는 상대적이다 라는 말은 말 그대로야. 내가 지금 말하는 3, 4등급이나 혹은 5, 6등급 혹은 그 이하 친구들 있죠. 너네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잘 생각해 봐. 우리 3월이요. 3월부터 한 3월 중순부터 내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쭉 이어져서 3월 중순이라고 쓰자. 3월 중순부터 그리고 5월 초까지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이때가 중간고사 기간이야.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5월 중순부터 그리고 혹은 5월 말부터일 수도 있어. 학교 시험 기간이 다 다르니까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기말고사 기간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3월 중순부터 7월까지 거의 한 4, 5개월 정도 4, 5개월 정도를 우리는 3학년 1학기 내신에 쏟아 부어야 돼.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3학년 내신은요
EBS 내신 범위는 1, 2학년 때 내가 교과서나 모의고사가 아무리 많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내가 사실 7번의 EBS를 겪었어. 그러니까 7년 동안 지금 EBS를 봐왔다는 소리야. 그러면서 내신 범위에 해당하는 EBS나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분석을 해봤겠지. 근데 범위가 항상 공통적이었던 건 어떤 거냐면 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굉장히 많아요. 범위가 일단 굉장히 많아. 보통 한 60지문 나오는 학교들도 있고요. 진짜 많게는 막 책 한 권을 거의 전범, 물론 빠지는 문항도 몇 개 있어요. 뭐 쓰잘데기 없는 거, 안내문 도표 이런 거.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제외하고 막 80지문 이런 거 내는 80지문까지 내는 학교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니네가 EBS 지문 자체가 일단 절대 쉽지 않고요. 내용도 쉽지 않고 뭐 구문도 절대 쉽지 않고 단어 자체도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내신에서 4주라는 기간 동안 혹은 5주라는 기간 동안 다 완벽하게 커버하기란 사실 힘들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이 주어진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시간 동안 너네가 다른 준비보다는 진짜 이것만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 이 5개월을 내가 진짜 내신에 쏟아부을 만큼 내 내신이 가치가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두 번째로 설명하게 가치는 상대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내가 만약에 3, 4등급이야.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아무리 3학년 1학기 내신이 40% 반영이 돼서 반영 비율이 높다고 할지라도요. 니네가 여태까지 누적해놓은 등급이 이렇다면 사실상 3학년 때 야, 내가 방금 말했듯이 1, 2등급 받은 애들이 이걸 모르겠니? 3학년 내신 반영 비율 높다는 거 알겠죠? 목숨 걸고 이 등급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상대평가니까 너네가 사실상 원하는 등급을 받기란 좀 많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나는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싶냐면 오르면 좋아요. 근데 너네의 목적은 거의 유지 정도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이 정도 등급은 유지를 해야겠구나. 그리고요, 솔직히 말할게요. 5, 6등급 친구들은 솔직히 말하면 내신은요, 포기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너네 지금 여기서 올라도 4등급일 텐데 3학년 내신 챙겨서 여기서 올라도 4등급일 텐데 그리고 일단 5, 6등급을 받았다는 건 기본적인 실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가 4등급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딘데? 4등급이나 5등급이나? 사실 나는 거기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5개월을 중간에 심지어 6평까지 있잖아. 이 중간에 6평이 껴있다고 6평. 6월평가원 모의고사가 껴있는데요. 이 6평까지도 버리면서 내가 내신을 진짜 5개월 동안 계속 챙기고 갈지 혹은 적절히 준비를 하면서 유지 정도로 준비하면서 내가 정시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면서 갈지는 정말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1학년, 2학년 친구들한테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 내 반 애들한테 너네 2학년 때까지는 무조건 내신 챙겨라. 근데 3학년 1학기 내신은 챙길지 챙기지 말아야 할지 정말 그때는 선택과 집중을 딱 해서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만큼 이 1학기는요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고요. 다른 의미로 또 중요할 수도 있죠. 얘네를 어떻게 적절하게 준비를 하느냐. 그래서 너네가 지금 이 5개월을 날려먹으면 뒤에서 어떤 현상이 생길지 뭐 이것도 좀 내가 얘기를 해보려고 해. 일단 8월 달에요. 슬슬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하자고 해요. 그러면서 내 내신 등급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학교들을 이제 봐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 진짜 뻥 안 치고 에이 뭐 상담 하나 한다고 선생님 제가 공부할 시간이 없겠어요. 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오냐면 자 8월이 돼요. 그 다음 상담 뭐 수시원서 접수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뭐 상담하고 막 난리다. 자 9월에요. 9평 있지 않아? 9평? 그쵸? 평가원 시험 있죠? 자 6월을 내가 만약에 중간기말을 준비하다가 날려먹었다면 이때부터 준비를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들아 진짜 공부할 시간 없다니까? 이렇게 8월에 막 정신없이 상담하고 9평을 너네가 과연 진짜 극도로 너네 성적을 좀 실력을 끌어올려서 볼 수 있을까? 이거 그냥 솔직히 니네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본 실력에 의존해서 보는 거지. 뭔가 여태까지 쌓아놓고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5개월을 난 내신을 포기하고 진짜 정시 준비만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9평을 비벼볼 만합니다. 그런데 이 9평이라는 거 의미 되게 크다는 거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니네가 만약에 이거를 내신에만 진짜 신경 써갖고 몰두해가지고
다 날려먹고 이때 상담하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또 날려먹고 9평을 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제 10월 그리고 11월이 되면요 수능 아닙니까? 야 봐봐, 생각보다 너네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 이때 내신해야 되지. 지금 요때 내신해야 되죠. 이때 상담하죠. 이때 9평 보는데요, 여태까지 내가 준비한 게 없어서 9평 그냥 막 봤어요. 그 다음 10월이 됐어요. 다음 달이 수능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너무 중요한 개념이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열을 내면서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3학년 내신의 가치, 내가 방금 말했던 거 상대적이다라는 것과 우리 1, 2등급 친구들이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 사실 나한테는 이번 1학기 너무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더불어서 너네가 어쨌든 6평에서는 이 EBS 내신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득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 6평은 아무래도 체감이, 연계 체감이 좀 많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신을 하다가 EBS가 연계가 되기 시작하는 6평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좀 기본 실력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1, 2등급 친구들 아마 조금 득이 될 겁니다. 근데 내가 말하는 4, 5, 6, 3등급까지 조금 애매하긴 해요. 4, 5, 6등급 친구들은요 유지 정도로 좀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 가셨어? 내가 말하는 3등급도 얘들아 3등급 초반이냐 3등급 후반이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요. 3등급 초반이면 일단 내신을 좀 챙기시는 게 맞긴 맞습니다. 좀 열심히 해야겠지만. 자, 그래서 이 3학년 내신의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그럼 3학년 내신이 어느 정도로 변형이 되는지 요거야. 근데 얘들아 변형 수준은 솔직히 아마 학교 시험이 좀 어려웠던 친구들은 저 2학년 때도 어차피 어려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변형 많이 됐어요. 선생님이 굳이 변형 수준을 얘기하지 않으셔도 저희 학교 변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고려하셔야 된다고요. 플러스 범위요, 범위. 잘 봐. 1학년, 2학년 때는 그래도 범위가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였다고. 근데 3학년 때는 커버가 진짜 힘든 범위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범위까지도 고려해서 내가 진짜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감을 좀 잡아 주셔야 돼요. 자, 변형 수준 한번 선생님이랑 실제 EBS 지문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나왔으며 변형은 내신에서 어떻게 되는지 지금 기준으로 내가 바로 작년 각 학교 기출 문제를 딱 2개 정도 뽑아왔어. 그리고 일부러 객관식은 어차피 수능형으로 다 변형이 되기 때문에요. 내가 뭐 그런 거를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서술형 유형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EBS 어법 정확성 판단. 이게 원래 EBS 지문에 나왔던 유형과 지문이야.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보이니 얘들아? 여기 잘 유념해서 봐봐. 이거 뭐 나랑 해석하고 이거 가지고 공부하자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변형되며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를 보시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뒤로 가볼게요. 이게 내신 변형 서술형에서 어순으로 나왔던 겁니다. 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 앞에서는 여기 부분이었어. 딱 봐도 얘들아 여기 뭘로 보이냐면 분사구문 아니야? 그치? 분사구문으로 나온 문장인데 내가 왜 여기 many countries까지도 표시를 해놨냐면 잘 봐. 뒤에 봐봐. 여기에는 더 월드로 선생님이 바꿔놨어, 주어를. 자, 그러면서 여기 분사구문에 영작하라고 빈칸을 준 거야. 주어는 왜 바꿔놨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볼게요. 보기와 조건이요. 자, 다음 밑줄 친 곳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쓰시오. 4점짜리 문제입니다. 보기를 봤더니요. Many countries that burdens, cripple with massive by 어쩌고저쩌고 이제 나와. 딱 봤을 때 얘들아. 이게 보여야 돼. 일단 주절 앞에 나왔으니까 분사 구문은 맞는 것 같은데 원래 many countries를 선생님이 더 world로 바꿔놨고 보기를 봤더니 with가 보이네? 여전히 분사 구문을 쓰라고 하시는 건데 주어를 바꾼 거 보니까 그리고 조건을 이런 걸 준 걸로 보니까 선생님은 결국에 그냥 분사 구문이 아니라 with A, B 독립 분사 구문으로 영작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거구나. 얘들아 이걸 딱 봤을 때 이 생각이 드는 친구들과 들지 않는 친구들 이게 바로 뭐의 차이냐면 기본 실력의 차이예요. 내가 앞으로도 EBS 내신이든 사실 1, 2학년 내신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도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일 겁니다. 기본 실력 안 되면 내가 아무리 강의에서 이렇게 해줘도 너네 이거 받아먹지 못할 거야 라는 얘기 진짜 종종 했었거든.
with AP 분사 구문이라는 패턴을 모르고 있다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주어를 바꿔놓고 보기에 이런 애들을, 이런 단어들을 준 의도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 영작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건드리지 못하죠. 만약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이 나는 전혀 몰랐는데 라고 한다면 이번 내신에서 이런 서술형 문제는 일단 거의 포기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뭐 팩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되게 현실적이어야 돼, 얘들아. 이제부터는 진짜 수능과 가까워진 실전 싸움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내신이라고 할지라도 이 내신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반영 비율 가장 높은 게 3학년이죠. 챙길 수 있냐? 챙길 수 없냐? 그것도 내 내신의 가치를 상대적이다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요. 봐봐. with AP 분사 구문이에요. 보기 조건 볼게요. 보기에 주어진 단어만을 포함하고요. 필요한 경우 어법과 문맥에 맞게 어형을 또 변화하래. 그러니까 2대2로 쓰는 게 아니야. 또 어형을 변화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답 한번 생각해 본 친구들 있을 겁니다. 엄청 쉽죠? With many countries crippled by massive debt burdens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느냐. 원래 문장 이거였죠? crippled by massive debt burdens였는데 with AP 분사 구문으로 바꾸냐? 바꿀 수 있냐? 없냐? 요거 학교 선생님이 물어봤던 거라고. 내가 여기서 with AP 독립분사 구문 애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 그럼 일단 이 내신을 챙기기가 힘들다고요. 그 정도 실력이라면. 이해 가셨죠? 내가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너네를 까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너네한테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은 건지 잘 전달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볼게. 두 번째입니다. 이건 또 다른 학교 문제거든. 자, EBS 지문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나왔냐면 무관한 문장으로 나왔어. 무관한 문장입니다. 뒤에 지문이 또 더 있어. 아니, 문장이. 사실 무관한 문장이 이제 답을 미리 얘기하려면 이 4번 문장이었어. 그래서 내신 변형 문제에서는 또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2개 딸려서 나왔습니다. 보면요. 그 무관한 문장을 제외하고 각 그 문장에 알파벳을 달았어. A, B, C, D요. 자, 지금 내가 써놨듯이 어법 문제와 그리고 영작 문제 이 2가지 유형이 이 지문에서 나왔거든. 얘들아, 이렇게 지금 알파벳을 준 문장들을 가지고 우리는 뭘 했어야 되냐면 문제 봐봐. A와 D 문장 중 어법상 틀린 부분이 있는 것을 찾아서 기호를 쓰고요. 그리고 그 문장을 올바른 문장으로 고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1번 문제였어. 그럼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이게 어법 문제로는 진짜 최고난이도 문제인 거거든. 어법에서 가장 쉬운 문제는 뭐냐면 선택형 어법이야. 근데 선택형 어법은 사실 예상하기가 진짜 쉽거든. 아니, 선택 이게 2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 그리고 둘 중에 하나다 보니까 하나는 답이잖아. 그치? 그러면 사실 예상하기가 쉬워. 뭘 물어보는지 뻔하거든. 근데 밑줄형 어법은 이제 그 상대 보기까지도 너가 머릿속에 생각해낼 수 있어야 조금 더 어렵고요. 어차피 수능에서는 가장 어렵게 나오는 게 밑줄형 어법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내신에서는 더 어렵게 낼 수 있다고. 어떻게? 지금처럼 그냥 문장 단위로 어법 문제를 내버리는 거야. 밑줄형이 아니에요. 문장 단위로 어법을 내면요. 여기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너네가 이 첫 번째 문장부터 하나, 2개 다 이 지금 문장이 얘들아 3줄이야. 지금 A번만 해도 3줄이야. 이거 봐. B번만 해도 또 3줄이에요. 지금 엄청 길죠? 이 문장 자체가. 근데 여기서 니네가 구조를 다 파악해 가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진짜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그 실수를 잡아내려면 이 문장 자체에서 온 신경을 곤두서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틀린 게 뭔지를 이제 물어봤는데 심지어 요구하는 게 이거잖아. 고쳐. 올바르게 고쳐봐. 뭐가 틀렸는지. 정확하게 이유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얘들아, 잠깐 내가 이 지문 좀 띄워놓을 테니까 너네 자발적으로 풀어봐. 물론 니네 EBS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풀어봐봐. 자, 퍼즈 버튼 누르고 풀고 들어오세요. 풀고 들어가. 나는 바로 이제 강의를 해볼게. 퍼즈 버튼 누르고 풀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자, 답을 보면 얘들아 어떤 거였냐면요. 일단 A번이었어. 고민을 해봐야 돼. 이거 그냥 들으면 별로 의미 없다. 자, 그러면 A번이 도대체 뭐가 틀렸는지를 볼까? 일단 답을 내가 띄우기 전에 A번 다시 한번 봐봐, 얘들아. 풀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A번 다시 봐봐. A번이 그럼 왜 틀린 건지, 어디가 틀렸는지 찾을 수 있겠니? 너가 혹여나
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A번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건 느꼈어. 그러니까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좀 이상할 것 같아서 A번이라고 찍었어. 찍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 찍었어.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얘를 고쳐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어디가 틀렸는데? 보여? 잘 봐, 얘들아.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문장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뭐 스키 리조트와 뭐 스키 팩토리즈는 이러면서 이제 나와. 그 다음에 as 나왔죠. 이 as는 접속사의 기능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쭈루루루루루 가서 여기까지 묶인 거야. 니네 눈에는 물론 이게 동사로 딱 보였을 거지만요. 사실상 얘는 as라는 접속사에 묶여있는 동사였던 거지. 자, 그 다음 because of는 어차피 전치사니까 전명구니까 묶어서 쭉 가면 여기까지 묶이는 거 보이니? 자, 그 다음 to be built 나오고 to aid regional development가 끝이야. 그럼 뭐가 없어? 본 주어에 대한 본 동사가 없던 거니까 사실상 여기 to be built라고 쓰여있는 부분이 틀렸던 거지. 여기가 바로 동사 자리였던 거야. 그런데 있잖아, 얘들아. 여기가 만약에 이 지금처럼 밑줄형 어법으로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이 문제 진짜 졸라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야. 근데 문장 단위로 어법을 주다 보니까 이 as 일단 접속사로 걸러내는 것부터 못했을 것 같고요. 내 생각에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장만 읽는 게 아니고 얘도 읽어야 되고 쟤도 읽어야 해서 모든 걸 다 파악해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정말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꿔 써야 되냐? 이렇게 바꿀 수 있었어야 돼. 요렇게요. were built로. 여기 앞에 수일치까지 고려를 했었어야겠지?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게 또 이제 뭘 봤었어야 되냐면 사실상 여기 앞에 원래 지문 있지? 원래 지문에서 학교 선생님이 여기까지 빼놨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쓰잘데기 없는 이 수식어구들을 제외시키고 내신 문제 내셨어요. 요렇게요. 지금은 skier 이라는 부분에서 끝났잖아. 아까는 그 뒤에 이제 and 어쩌고저쩌고 나왔고요. to be built도 뒤에 이제 연도 나와서 전명구 하나 껴있었는데 그거 빠져있죠. 그러니까 조금은 변형을 해놓은 거지. 사실 큰 틀은 바꾸지 않았어. 되게 쓰잘데기 없는 거 딱 알아서 잘 쳐내셨거든. 근데 너네가 봤을 땐 지문이 갑자기 익숙해 보이지 않아서 여기서 뭔가 거기 안에서 뭐 틀린 게 있지 않을까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뭐가 틀렸는지 포인트를 잘 찾기가 힘들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 한번 봐볼게. 두 번째는 영작 문제야. 윗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의 단어를 모두 사용해서 완성해라. 단, 필요하면 단어를 변형할 것. 이거 4점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두 문제 다 4점짜리였으니까 요 지문만 가지고 우리는 8점을 따먹을 수 있는 거야. 그치? 만약에 이 두 개를 다 틀린다면 8점이 날라가겠죠. 굉장히 배점이 큰 거야, 지금. 그럼 봐봐. 이 요약문 자체를 네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일단. 그쵸? 그러려면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 요약문은 얘들아 주제야, 주제. 그러면 그 지문의 주제를 네가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지문의 주제를 또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즉, 앞에는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한 어법적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이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지문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 영작 실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단어들을 배열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니네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영작 실력 말고도 이 요약문을 해석하는 해석 실력까지 필요하지 않겠어? 지금 사실 요약문 자체가 어렵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내가 해석하기 힘들겠다. 여기에 도대체 뭘 넣어야 될지 내용상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실력이라는 거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뭐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위의 경우에서 봤듯이 어떤 경우냐면 스키 리조트인데 걔네가 이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스키 리조트와 같은 그런 경우에서 봤듯이 우리는 transform A into B입니다. 자연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러면 자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이거를 알면 되는 거잖아. 그치? 지문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걸 이제 영작할 수 있다고요. 근데 대신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주제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영작을 하면 이렇게 됐어야겠죠. Resources
resource. into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와야 되잖아. 그리고 명사 나왔고요. 여기가 지금 방식이 되겠지? by ing로 영작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잘 보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둠으로써 이 자원으로 바꿀 수가 있다. 자연을 우리는 자원으로 바꿔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 발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영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려면 내가 방금 말했던 지문에 대한 주제, 영작 실력, 요약문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 실력까지 다 갖추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만 내가 이제 일단 가지고 왔는데 사실상 변형이 더 심하게 되는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내가 준비를 하려면 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1, 2등급 친구들은 이 변형 유형들을 보면서 우리 학교는 그럼 어떻게 변형되는지 좀 알아봐야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 그러면 선생님, 저는 제가 뭐 1, 2등급 혹은 제가 3등급인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성적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그래도 그나마 가장 높게 성적을 올리려면, 점수를 극대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 저는 알아서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공부는 겸손하게 해야 된다고. 일단 이거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작년 3학년 기출시험지 분석하셔야 됩니다. 야, 내가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어. 내가 아무리 니네 작년 시험지 가지고 와봐 라고 해서 내가 기출 분석을 해줬어? 그리고 떠먹여 준다고 한들 니네가 직접 그 문제를 체감하지 않으면요, 니네가 풀어야 되는 문제에 대한 그 파악이 잘 안 될 수 있는 거지. 내가 떠먹여 주는 거랑 진짜 완전 달라. 니네가 한번 그 학교에서 작년에 선배들이 봤던 EBS 3학년 시험지 유형을 보세요. 유형. 풀라는 게 아니야.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걸 보세요. 그래서 기출시험지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요. 아마 지금 내가 앞에서 보여줬던 변형 수준에서 내가 설명했던 문제 예제 2개 있죠? 그 예제랑 비슷할 겁니다. 요런 것들 이제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특히 1, 2등급 애들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1, 2등급 학생들한테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강의 수강 전 기본적인 어휘를 암기하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이 어휘는요, EBS에서만 나오는 좀 어려운 어휘들이 있어요. 그 EBS 특수 어휘들이요. 플러스 기본적인 어휘들도 암기를 당연히 해놓은 상태로 따라와야겠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강의에서 이 범위가 많다 보니까 사실 1학년, 2학년 교과서나 모의고사 강의는 좀 친절하게 구조 분석 다 해주고 이렇게 갔거든? 근데 이번은 범위가 많고 너네도 그거를 제한 시간 안에 빠르게 봐야 되니까 효율성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구조 분석을 해주는 게 아니고 끊어읽기로 해석을 좀 해주고 갑니다. 끊어읽기로 좀 빠르게 해석해. 보통은 내용에 좀 더 중점을 두었고요. 강의 내용 자체가. EBS 그 지문 내용을 이해시키는데, 그래서 강의 수강 전 기본적인 어휘 암기를 반드시 하고 와야 선생님이 그 끊어읽기를 할 때 니네가 저 단어가 저 뜻인 거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뜻으로 해석했는지 모른다면 그 어휘 숙지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 복습을 고려해야 돼. 범위가 많다고. 자, 그럼 범위가 많으면 내신 시험 직전에 내가 그 범위들을 다 어쨌든 훑어보고 가야 되는데 니네가 가시성 있게 필기를 해놓지 않았어? 그러면 복습할 때 진짜 전부 다 다시 봐야 돼. 내가 강의 구성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선생님이 빈칸으로 나올 부분 혹은 어법으로 중요한 부분, 또 서술형은 또 서술형 대비라고 또 표시를 또 해놔요. 다 표시를 다른 색으로 해놓는단 말이야. 아마 내 내신 강의 여태까지 들었던 친구들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표시를 다 해줬는데 너네는 그냥 단색으로 다 필기를 해. 그러면 그 많은 범위를 복습을 할 때 여기 필기가 되어 있는데 일단 그냥 봐야겠다.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지. 이게 내가 빈칸으로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인지 아니면 어법상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는지 이건 서술형으로 나올 거니까 꼭 암기를 해라 라고 했던 문장인지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되겠죠. 그냥 필기가 되어 있는데 필기된 것만 다 보자. 효율성이 좀 더 떨어지는 거지. 너네도 효율성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 1학년 내신은. 3학년 내신은. 그래서 복습을 고려해서 강의 수강 시 필기를 꼼꼼하게 해놓으세요. 적어도 형광펜 2개 이상 필요합니다. 적어도요. 아시겠죠? 적어도.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표시를 각각 좀 다르게 해놓으세요. 니네가 모르는 어휘는 또 어휘대로 표시를 따로 해놓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진짜 남학생들이 제일 못해. 귀찮은가 봐. 형광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한테 내가 이거 다 검사를 해달라고 부탁드릴 거야. 형광펜 2개 이상의 색깔이 사용된 상태로 필기를 해놨나요?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거 다 물어볼 겁니다. 조사를 해야겠어. 자, 4번째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강의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래도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여태까지 선생님 강의를 어차피 들으면서 오긴 했지만 3학년 내신은 좀 다른지 궁금하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잠깐 이제 강의 구성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내용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주제부터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3강의 1번, 실제 2번 EBS 지문입니다.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 뭐 이런 얘기. 그래서 핵심 키워드. 그래서 지문에서 최선 혹은 노력 이런 애들이 나오면 이거는 그 지문 안에서 핵심 키워드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이제 내용 정리를 다 해줄 거예요. 이 내용 안에서 선생님이 부가적으로 다 설명하면서 이해를 시켜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변형, 유형 혹은 내신, 어법 포인트 이런 것들을 다 넣을 건데 사실 얘들아 이 부분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 학교 선생님이 나랑 마음이 똑같아서 내가 말한 유형으로 그대로 변형시켜 놓는다면 그건 의미가 있겠지. 근데 니네 학교 선생님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유형으로 변형시키고 싶어서 다른 유형이 나왔어. 그럼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사실상은 얘들아 내가 이렇게 써놓는 거는 거의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표시는 해놔야 되니까 하는 건데 그렇게 많이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니네 학교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를 수 있고요. 아시겠죠? 빈칸은 그리고 내가 항상 넣어 놓을 거야, 빈칸은. 왜냐면 주제 부분은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모든 지문의 빈칸 변형 유형은 항상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3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법 포인트가 좀 많아요. 지금처럼 강조구문 들어가 있으면 너네가 1강 들어가기 전 앞에 강조구문 이렇게 써놨을 때 복습하면요. 강조구문 여기서 나왔던 거구나. 그거 꼭 외우고 가야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중요할 것 같아. 근데 막 되게 의미 없는 거 있어. 막 4, 5강 쪽으로 가면은 주제 제목인데 좀 내용이 되게 쉽거든? 그런 데에서는 사실 내가 딱히 짚어줄 어법도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보편적인 그냥 유형으로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 건 조금 너무 의미 부여를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으로 가서 이제 직독직해인데 끊어읽기식으로 직독직해를 해줄 거고요. 지금처럼 내가 아까 말했듯이 어법 부분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해놨고 빈칸이나 어휘 중요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문은 주제문이라고 또 따로 표시를 해놨고 이게 주제면서 또 서술형 대비 문장이거든? 이거는 이제 내가 강의할 때 실제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좀 파악을 해 놓으시면 강의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강의 구성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OT에서 많다면 많은 정보들 그리고 짧다면 짧은 정보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정말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너네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3학년 내신의 중요한 부분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고요. 내신 3학년 내신까지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해서 이제는 정말 대입과 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OT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선생님이랑 3강부터 3강이 1강이 아니더라. 1, 2강은 뭐 내가 찍을 게 없어가지고 3강의 1번부터 강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